네, 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넘겨서 126페이지에 9번 문제부터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9번 계약금을 수령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계약금을 받았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계약금을 받으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예, 계약금을 받았을 때는 선수금이다. 계약금을 수령하면 선수금, 부채 증가. 그래서 부채 증가는 대변에 기록할 사항이죠.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견적서대로 상품을 주문을 받았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받았어요. 예, 매매대금의 10%라고 했으니까 매매대금이 여기 견적에 나와 있는 이 공급가에 예, 여기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 1억 원의 10%니까 1,000만 원이 되나요? 네. 그래서 분계가 금액이 커졌네요. 예, 차변에 이것이 와야 되겠고 대변에 아까 말씀드린 계약금은 선수금이다. 선수금. 부채입니다. 선수금. 대변은 선수금이 되는데 거래처를 꼭 넣어야 돼요. 어느 거래처의 선수금인지를. 그래서 여기서 거래처는 명승뷰티로 선수금의 거래처가 들어가야 될 것이다. 그래서 분계를 쓴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은 차변이 보통예금, 은행은 국민은행 1,000만 원, 대변은 선수금, 거래처는 명승 1,000만 원. 거래의 결합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했고요. 차변. 그 자산은 아직 우리가 상품을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가 됩니다. 그게 선수금이라는 부채예요. 부채가 증가했다. 이러한 교환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주겠습니다. 전표를 입력 수행하시오. 그러면 이게 계약금을 받은 날짜가 며칠 날이냐 보니까 4월 5일로 견적이 된 날이에요. 그러면 4월 5일 날 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자, 날짜는 이제 월을 바꿉니다. 4월로 바꿔주시고요. 엔터 하시고 5일 날 차변에 103번 국민은행 적요는 계약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설명을 보고 명승뷰티 계약금 입금 이렇게 하면 뭐 정확하겠네요. 예. 예. 1,000만 원. 대변 선수금 부채입니다. 259번 거래처 꼭 넣어야 되죠. 네. 명성뷰티 1001번 엔터는 쳐서 위에 거 그냥 복사하고 지나가면 되고요.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도 거래처를 코드로 꼭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고 선수금도 거래처가 코드로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 요거 중요하죠. 네, 다 되셨나요? 그래서 차변 보통예금, 대변 선수금.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가 4월 10일자, 4월 10일은 세금 내는 날이에요. 매달 10일은 세금 내는 날입니다. 직원의 3월분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를 국민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그러면 그 애수금은 이제 차변에 와서 부채가 감소되고, 보통예금은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 감소, 자산 감소인 분계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55,000원의 애수금입니다. 8만원 중에서 나머지는 건강보험료고 55,000원은 세금이었어요. 근로소득세. 그래서 여러분이 자칫하면 세금 냈지 하고 차변에 우리가 아까 자동차세 냈던 것처럼 세금과 공과 해버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이 세금, 근로소득세는요, 회사 세금 아닙니다. 근로소득세는 우리 직원들이 내는 세금이에요. 직원들이 내는 세금을 왜 회사가 세금과 공과 처리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금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자, 날짜 4월 10일 날짜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10일 입력하시고요. 3번 차변 선택하신 다음에 예수로 검색합니다. 254번이네요. 자,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 주시고, 적용은 우리가 2월 급여 지급할 때 한 거, 근로소득세 납부한 거잖아요. 네, 여기다 선택할 게 없어요. 밑에 거 보니까. 예수금 납부시 보통 됐지? 그런가? 밑에 선택할 거 없는 것 같은데. 3월분 근로소득세 납부하면 돼요. 예수금 여기는 3월분 근로소득세 납부 되겠습니다. 금액은 55,000원이고요. 날짜에서 엔터에서 복사하시고, 이번에는 4번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 되겠고요. 거래처는 국민은행 코드로 입력해 주셔야 되고, 엔터로 위에 있는 거 3월분 근로소득세 납부 그거 복사하고 지나가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대변 금액은 55,00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원천징수했던 소득세를 납부할 때 회계 처리. 차변에 예수금 부채 감소, 대변에 보통예금 자산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하셔라. 자, 다음에는 건보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건강보험료도 10일날 납부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보시게 되면 3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습니다. 50%는 원천징수한 것이요, 50%는 회사 부담분입니다. 그래서 50%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이요, 회사가 부담한 것은 회사 비용 처리합니다. 회사가 보태주는 것은 회사 비용.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복리후생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보료 납부한 게 5만원입니다. 이번 달 3월분 건보료를 납부한 거죠. 3월분 건보료 5만원 중에서 25,000원은 월급날 떼오는 것이고 25,000원은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복리후생비, 원천징수했던 것은 예수금. 차변이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계를 여기다가, 분계가 쓰는 낭이 굉장히 비좁네요. 네. 아무튼 좀 한번 써 보십시오. 자, 10번 문제의 분계는 차변이 예수금 25,000원이 되고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25,000원이고요. 대변은 보통예금 국민은행 5만원이 되는 것이죠. 거래후 결합관계를 쓰자면 차변의 예수금은 부채 감소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요. 차변의 복리후생비는 비용이 발생했다. 이러한 거래의 결합관계를 이해하셔야 된다. 좋아요. 전표 입력합시다. 4월 10일 날짜입니다. 네. 자, 같은 날짜의 전표가 두 건이 입력되면 이 전표 번호는 이번에 들어가는 건 2번으로 입력이 될 겁니다.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이 시스템에서 부여를 합니다. 자, 10일 날 또, 네, 차변, 3번 차변, 예수금 254. 거래처 필요 없어요. 방향키로 가셔서 적요는 건보료 납부라고 3월분 건보료 납부 이렇게 입력합시다. 밑에서 고르는 것보다 3월분 건보료 납부 25,000원. 또 차변 복리후생비 811번 거래처 의미 없고요. 3월분 건보료 납부 그대로 엔터로 복사하시면 되고 25,000원 엔터 하시고요. 대변 4번의 대변이죠. 네, 대변이 보통예금 103번 거래처는 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건보료 납부 3월분 건보료 납부 이것도 똑같은 적용이니까 복사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은 5만원이 돼야 되죠. 보통예금은 5만원. 회사 통장에서는 5만원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응? 보여드려요? 네. 날짜 아니 날짜는 못 고칩니다. 예, 날짜가 지금 며칠로 돼 있어요? 5일로요? 10일로 바꿔야 될 거를 여기 체크를 모두 해보세요. 얘를 10일로 바꿔야 되는 것을 이렇게 전부 체크해 보세요. 자, 모르고 전부 5일로 했다. 그러면 5일 중에서 10일로 바꿔야 되는 걸 먼저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날짜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한 다음에 전표를 이동을 시켜야 돼요. 날짜를 바꾸고자 하는 전표를 다 체크하고 여기 이동 단추 누릅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날짜를 입력해주면 그 날짜로 전표가 이동이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뭐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네? 이동 누르면 이렇게 나오죠. 전표 이동일자 여기다가 4월 10일을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밑에 이동하면 글로 이동이 됩니다. 날짜가 바뀌어요. 바뀌죠? 이동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실수도 해보셔야 이런 실수가 났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아시게 돼요. 네. 여러분 결코 공부하실 때도 그렇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젊으신 분들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 경험이 많이 필요하실 텐데 이 실수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말이죠. 옛날에 어려운 거, 뭐 메리스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겪었으면 이번에 코로나19도 예, 과거에 그런 어려움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많은 그동안에 몇 가지가 많이 정비됐겠죠. 그러면서 이게 잘 처리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실수도 아주 필요한 것이다. 다음 12번 거래 명세서에 의한 상품 매입. 네, 상품 매입하는 거 처음 나왔네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비용 지출. 예, 대부분이 다 비용 지출 관련된 거래들로 문제가 나왔는데 좀 상품 매입도 나오고 상품 매출도 나왔으면 했는데 이제 매입이 하나 나왔네요. 자,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왜 주었느냐? 밑에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꼼꼼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였다. 주식회사 꼼꼼이는 신규 거래처다. 그렇죠. 등록하자는 거네. 신규 거래처이므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명함을 받아두었다. 신규 거래처 2001번으로 등록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요. 여러분들 그 거래처 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실습으로 오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메뉴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고요.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등록은 옛날에 거기 메뉴에서 해봤으니까 그 방법이 편안하고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아시니까 새로운 방법. 전표 입력하는 화면에서 바로 거래처 등록하는 것을 이번에는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계를 먼저 써보겠습니다. 상품을 얼마치 샀냐면 5천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외상으로 샀습니다. 외상으로.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상품을 구입하면요. 상품 계정 차변에 기록합니다. 상품 차변 5천만 원. 대변은 외상으로 샀는데 지금까지 비용을 외상으로 한 것은 미지급금이었지만 이거는 상품이니까 미지급금이 아닙니다. 뭘까요? 네, 외상 매입금입니다. 거래처는 꼼꼼히 외상 매입금 5천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매입하면 미지급금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매입채무로 분류를 해서 외상 매입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래의 결합관계를 쓰자면 차변의 상품이라는 것은 자산의 증가에 해당이 돼요. 대변의 외상 매입금은 부채의 증가죠. 자산 증가, 부채 증가에 교환 거래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분계가 가능하셔야 되겠고.
자, 그러면 전표를 입력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면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거래 날짜가. 자, 4월 15일 여기다 입력해 주시고 15 차변 3번 상품 146번이죠. 거래처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요. 적요에는 상품 외상 매입 1번 적요 쓰면 코드가 1번이 있으니까 써주시고 5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자, 날짜에서 또 엔터 치면 15일 똑같이 복사가 되고요. 대변 외상 매입금 여기서 거래처를 등록하겠습니다. 왜? 외상 매입금의 꼼꼼이는 없어요. 지금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신규 거래처이기 때문에 거래처 대장이 없는 것은 여기에 코드를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바로 등록하는 방법은, 자, 이거 처음 해보니까 천천히 제가 같이 할 테니까요. 따라 해봅니다. 자, 커서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 키보드에 여기 플러스 키 있죠? 플러스 추가한다 이거예요. 추가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플러스를 딱 누르면 00000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 거래처 안에 주식회사 꼼꼼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치면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래처 등록이라는 조그만한 창이 나오는데 여기에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지금 여기 거래처 코드에 이 문제에서는 2001번으로 등록해라 그랬으니까 2001이라고 여기다 넣으시라. 2001 하고 엔터를 한번 칩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을 여기 눌러서 추가적인 사항을 쭉 넣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래처 등록 화면이 이렇게 좀 더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또는 거래 명세표를 보고 여기 있는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사업자 등록 번호 12081-35097 주민등록번호 없으니까 엔터로 지나가고, 대표자 성명 이아람, 업태 종목, 업태는 제조, 종목은 화장품, 주소, 우편번호 생략하고 여기다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10. 나머지는 명함을 있는 내용을 보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전화번호 026013-6008.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사업자 등록증에 있으니까 담당자 이메일 주소 com 그리고 빌 36524는 여기 선택해 주세요의 첫 번째 있습니다. 빌 36524.com. 담당자 HP, 회사 전화번호 여기 두 군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00594. 더 이상 입력할 것은 없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과 명함에 있는 것 중에서 여기에 입력 가능한 것들을 다 찾아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로 요 밑에 확인 단추 눌러 주시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 마지막으로 눌러 주시면 거래처 등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던 작업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그냥 거래처 등록 그 메뉴에 가서 하시고 오셔도 돼요. 예.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외상매입금 거래처 2001번으로 우리가 잘 등록했고요. 적용은 위에 있는 거 엔터로 복사하고 지나가면 상품 외상매입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대변에다가 50++ 이렇게 입력하시면 엔터 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전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도 신규 거래처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좀 더 기초정보 관리에 있는 거래처 등록보다 너무 그냥 복잡하게 느끼셨다 그러면 거기서 등록하고 와서 전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상품을 판매하는 거래가 처음으로 나와서 이제 수익 발생이 처음 하나 나왔네요. 이제 13번 상품 매출이 바로 수익 발생이죠. 1억 원, 1억 원은 지금 상품 팔았네요. 그러면 요거 입력하고 가서 이제 우리가 손익계산서 가보면 갑자기 이제 당기 순이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1억 원만큼 이 수입이 생겼잖아요. 지금까지 무슨 비 비용 발생만 쭉 나오다가. 네. 자, 4월 20일 날 거래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밑에 설명을 보시면 거래처 명승뷰티의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했다. 4월 5일 계약금 10%를 수령한 거래래요. 네. 여러분 1,000만원 아까 조금 전에 선수금 1,000만원 입력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과 관련된 거래예요. 그러면 이날은 이제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차변에 와서 어떻게 돼야 돼요? 부채 감소가 일어나야죠. 그렇긴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분계를 미리 써볼게요. 자, 이 거래 날짜는 4월 20일 거래입니다. 네, 이게 12번인가요? 네. 차변에 선수금이 거래처가 무슨 거래처죠? 응? 명승 뷰티. 선수금이 1,000만원 부채 감소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9천만원은 어떻게 됐냐면은 외상으로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외상. 그렇죠? 예.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명승 9천만원. 이렇게 돼야 돼요. 차변. 자, 대변이 이제 바로 처음 나오는 1억 원 상품 매출 수익 발생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거래 후 결합 관계는 차변의 선수금이라는 것은 부채 감소요. 대변의 상품 매출이라는 것은 수익 발생이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 자산 증가가 되는 것이다. 받아야 되니까 자산이죠. 받아야 될 돈은 자산이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것은 부채요. 그래서 선수금 상품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 부채 1,000만원. 예, 부채는 감소했고 나머지는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네, 개정 과목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표를 입력해 볼까요? 네, 날짜가 4월 20일 날짜입니다.
자, 같은 달 20일, 20 입력하시고, 대변부터 이번엔 넣어볼게요. 대변의 상품 매출 401번이에요. 자, 거래처 의미 없고요. 적요는 국내 일반 매출, 네. 쓰면, 아니요. 3번인가요? 네. 금액은 1억 원. 같은 날 또 차변에 선수금 부채 감소시키시고 259번 거래처 입력을 합니다. 명승 뷰티 밑에 적요 중에 7번 적요가 맞네요. 매출 시 선수금 반제 1000만원. 그리고 또 날짜에서 엔터 치시고 차변 하나 더 엔터 치시고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 1001번 명승 뷰티 꼭 명승 뷰티 코드로 넣어야 됩니다. 상품 외상 매출 적요번호 1번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상품 외상 매출 금액은 차변에 9천만원 90 플러스 2번 그럼 9천만원 입력되죠? 엔터하면 끝납니다. 네, 이 거래입니다. 자, 우리 수익 발생 거래 처음 나왔으니까 기념으로 손익계산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결산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한번 조회를 해보시게 되면은 자, 수익 1억 원 맨 위에 상품 매출 잡혔습니다. 상품 매출이 수익이에요. 아주 큰 영업수익입니다. 아직 매출원가는 우리가 반영을 결산 때 반영시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론 배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출원가를 별도로 인식하는 회계 처리를 한다. 판매가 일어났을 때 원가를 처리하지 않아요. 결산할 때 한꺼번에 원가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산할 때 이제 좀 나타날 것이고요. 현재 단계로 보면 자, 수익 1000만원 발생했고요. 판매 관리비 402만 5,700원 발생했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9,597만 4,300원이요. 영업의 수익과 비용이 제로이기 때문에 소득세 차감전이익 즉 당기순이익 9,597만 4,300원이 당기순이익으로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거래 중에 손익거래, 즉 수익과 집 비용만 이렇게 손익계산서로 오게 됩니다. 수익과 비용이 바로 손익이에요. 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리를 다 찾아가죠. 그동안 발생한 비용 중에 보면 급여 330, 복리후생비 15만 3천, 여비교통비 23만원, 접대비 3만원, 통신비 5천원, 세금과 공과 7만 8천원, 차량 요집이 29,700원, 도서인수비 20만원, 이런 금액들이 방금 우리가 전표를 최근에 입력했기 때문에 이런 금액들이 좀 기억이 쏙쏙 나일 거예요. 아, 내가 조금 전에 이런 전표 입력했었지, 이런 전표 입력했었지, 그게 이게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옛날에 수기로 했을 때는요, 전표는 전표대로, 손익계산서 만드는 건 만드는 거, 전부 수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전산화가 되어서 전표 입력 한 방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얘기죠. 너무 우리가 편리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리한 만큼 또 다른 대가를 또 치르더라고요.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항상 보면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보겠습니다. 아, 끝났군요. 네, 일단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증빙들 우리가 지금 한 것이 뭐 거래 명세서 어떤 거는 또 이런 거 이런
보험료 납부한 영수증, 또 이런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 이런 다양한 증빙들을 가지고 그걸 보고서 이렇게 분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그 129페이지는 이제 수행 결과.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이 수행 결과를 보고, 아, 이렇게 입력을 해야 되는구나. 뭐 여러분하고 제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 없을 거예요. 다 맞게 했을 거예요. 입력을 못했습니다. 저희들 보여주세요. 07번이 안 들어가요. 네. 못했어요? 왜 07번이 안 들어가요? 07번이요? 네. 잠깐만. 상품 매출에 보니까 적요번호? 두 번째 거 07이 안 들어가요. 매출 시 37도 여기가 안 들어가요. 07번. 적요에 그냥 7 입력하시면 돼요. 7. 그냥 7. 예, 숫자 7 하면 지가 알아서 07 들어가. 7하고 엔터 치면. 안 들어가요. 손수 1번을 해도 안 들어가요. 7번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 7번을 넣어도 안 들어가요. 차별이 네. 지금 기본 과목이 틀렸어요. 네. 선수. 우리가 선수 있는 거지, 한글로 선수. 선수하고 엔터 칩니다. 엔터. 네, 선수는 거기서 엔터 칩니다. 맨 위에 지금 엔터 치고. 영수증 거래처 꼭 넣어야 돼요. 아니. 영수증 거래처로 넣어야 돼요. 이게 코드가 빠지면 안 돼요. 1001. 앞에 공은 넣을 필요 없어요. 저기 꼼꼼히도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이게 2001번으로 2001번 엔터. 항상 입력이 있으면 엔터죠. 1000만원, 선수금은 1000만원. 또 엔터 치면 날짜 복사되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 103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 그걸 지울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문제하기 여기 108번이다 그러면 지우지 말고 그냥 여기다 새 숫자를 넣어요. 108. 그건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하는 거예요. 거래처. 자, 아니 거래처를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코드를 내야 되는데. 코드를 내야 돼. 엔터. 1번. 그냥 01 필요 없고 1번. 2천만. 엔터. 엔터는 그냥 이거 치면 하나는 거. 네, 또 혹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그래서 수행 결과를 쭉 훑어보시면 우리가 했던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날 거고요. 팁을 읽어보겠습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있는 팁을 한번 봅시다. 시험에서는 증빙을 보고 쉽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날짜 제시가 안 되므로 증빙을 보고 날짜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보고 날짜를 잘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하며 차변, 대변, 금액, 계정 과목, 거래처 코드 정확히 입력해야 된다. 거래처 코드를 반드시 넣어야 되는 계정은 뭐다? 채권, 채무, 예금. 채권, 채무, 예금에 대해서는 거래처 코드를 채점을 하니까. 그리고 실무에서도 뭐 시험하고 관계없이 하더라도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대비할 때는 이런 거를 특별히 좀 잘 챙기셔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벌써 2장이 끝났네요. 2장이. 예.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제 3장은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데 제 3장은 이제 자금 관리. 자금 관리도 전표 입력이에요. 계속 전표 입력 분계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근데 자금 관리니까 어음 관련된 것 지금까지 어음에 관련된 분계가 한 번도 안 나왔죠. 이제 자금 관리에서 어음 관련된 것들이 쭈르륵 나올 겁니다. 어음, 수표 이런 거에 관한 거. 그래서 10분간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자금 관리와 관련된 전표 입력 분계를 연습하겠습니다.